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에서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보수 성향이 전체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영서뿐만 아니라 영동권에서도 지역색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해 지역 시멘트 공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책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보름 넘게 100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수준이 다시 강화되면서 일부 학교의 등교 인원은 조정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70여일 앞두고 MBC 강원 3사와 KBS 춘천 총국이 공동으로 강원도민의 선택을 묻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강원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대통령 후보에 대한 강원도민의 선호도와 지역별 지지도를 백승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1.9%,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8.1%, 정의당 심상정 후보 4%,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2.4%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차이는 6.2%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를 권역별로 살펴봤습니다. 춘천과 영서 접경 지역 등을 포함한 춘천권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를 벗어난 8.8%포인트 앞섰습니다. 원주권과 강릉권의 차이는 각각 4.8%포인트와 5.1%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그런데 춘천과 원주, 강릉, 시 지역만 따로 조사했더니 춘천시와 원주시의 경우 오차 범위 내 결과였지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각각 7.3%포인트와 2.4%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릉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13.3%포인트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연령별 후보 지지도도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0대에서 55.9%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60세 이상에서 지지도가 60%였습니다. 18살부터 29살까지와 50대의 경우에는 두 후보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3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8.2%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영동과 영서 지역별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와 정당 지지도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강릉을 필두로 강원도 전체적인 보수색이 유지되고 있지만 영서는 물론 영동권에서도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고 당색보다는 인물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냐는 질문에 강원도민들은 매우 잘하고 있다 12.2%, 잘하는 편이다 28.2%, 잘못하는 편이다 26.7%, 매우 잘못하고 있다 28.2%로 응답했습니다. 긍정평가가 40.4%, 부정평가는 54.9%로 부정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춘천시의 긍정평가가 47.8%로 가장 높고 부정평가는 강릉시가 54.8%로 가장 높아 강릉의 보수 표심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영동 지역 6개 시군 전체로 확대해보면 긍정평가가 42.1%로 춘천권, 원주권보다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춘천시 38.4%, 원주시 33.9%로 국민의힘을 조금 앞선 반면 국민의힘은 강릉시에서 41.6%로 10%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영동과 영서를 대표하는 이른바 빅3의 표심 차이가 유지되고 있지만 영동권 전체로는 더불어민주당 30.2%, 국민의힘 36.5%로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당색보다는 인물론을 우선하면서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도 정책과 공약이 34.5%, 후보자 인물과 능력 27%, 도덕성 25.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릉권 영동 지역에서는 인물과 능력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30%를 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강원도 내 MBC와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무선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무작위 추출해 강원도민 800명, 강릉, 춘천, 원주 시민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준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 오차 강원도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강릉, 춘천, 원주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오늘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을 제외한 등교 인원이 학교 상황에 따라 조정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7개 학교 가운데 중고등학교는 등교 인원을 전체의 3분의 2까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은 4분의 2까지 등교하도록 조정했습니다. 400명 초과 1,000명 이하인 110개 학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은 4분의 3 이하, 중고생은 3분의 2 이상 등교가 가능합니다. 한편 오후 6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속초 22명, 동해 10명 등 116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11,321명입니다. 강원도 9개 시군이 여성가족부의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강원도는 당초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됐던 동해와 삼척, 춘천, 원주, 정선, 영월을 비롯해 올해 태백시와 홍천군이 새로 지정되고 횡성군이 2단계 도시로 재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양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등을 목표로 5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일주일째 동해안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일부 동해안과 산지에 순간 풍속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부는 등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0.1cm 미만의 약한 눈이 날리거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내일까지 평년보다 5에서 10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다가 모레부터 다시 추워진다고 예보했습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 동해시의 시멘트 생산업체인 쌍용 C&E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계속 작동하는 기계를 청소하다 두 손이 모두 빨려 들어간 건데 쌍용 측은 모두 협력업체의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배현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9시쯤 강원 동해시의 쌍용 C&E 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50대 A씨의 손이 기계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강원 원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른손 전체와 왼손 손가락 일부를 잃고 말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슈트라는 시멘트 이송장치에 붙어있는 불순물을 손망치로 제거하는 청소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슈트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는데 불순물 제거 작업을 할 때는 이송장치를 멈춰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쌍용 C&E 측에서 제거 작업 중에도 기계를 멈추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가 많이 위험하죠. 위험한데도 조치를 안 해주니까 근데 24시간 계속 기계를 돌리면서 거기서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사고가 난 기계 주변에는 협력업체 직원 5명만 있었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비롯한 쌍용 측 직원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쌍용 C&E 측은 협력업체 측이 작업 규칙상 기계를 반드시 멈추고 제거 작업을 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2인 1조 근무 수치도 지키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쌍용 C&E 동해 공장에선 지난 5월 50년 된 천장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노동단체들은 원청인 쌍용 C&E가 사고 책임을 협력업체에 전가하려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점적으로 개발해 보급한 전자 출입 명부 클린강원 패스포트가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강원도민 절반가량이 사용할 정도로 보편화된 클린강원 패스포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승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접종 완료 실사일이 경고되었습니다. 카카오 QR코드를 인식하자 백신 접종 완료를 알리는 소리가 울립니다. 정부가 방역 패스 확인을 의무화하면서 방역 패스 인증은 이제 필수입니다. 방역 패스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용객과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접종자분들은 혼자 한 번만 가능하시나요? 저는 공무직이고요. 공무직은 다 확인해 주시는 걸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시간 제한 9시까지. 이처럼 방역 패스 확인이 강화되면서 카카오와 네이버 등 QR코드 인증을 찾는 이용자가 급증했습니다. 한 번만 인식하면 방역 패스 인증에 더해 전자명부 기록까지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원도 전용 전자명부 시스템인 클린 강원 패스포트는 오히려 뒷전으로 밀려날 처지. 카카오와 네이버 QR코드와 달리 출입 기록은 되지만 방역 패스 인증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카카오에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분들은 굳이 이걸 확인 안 하셔도 QR을 찍으시면 거기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프렌즈에 있는 QR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시도를 걸으실 수 있습니다. 결국 클린 강원 패스포트를 이용할 때는 검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방역 패스를 따로 확인하는 절차를 또다시 거쳐야 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다운받아서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강원 패스포트 찍으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어르신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드리면 짜증내시는 분도 있고. 강원도민의 절반가량인 70만 명이 사용하는 클린 강원 패스포트가 갑자기 애물단지가 된 상황. 네이버나 카카오톡에서 한 번에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두 번씩 번거로운 그런 절차로 인해서 손님들이든가 아니면 저희 입장에서도 좀 번거롭고 좀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강원도청은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클린 강원 패스포트에 방역 패스 기능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질병관리청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백신 접종 정보 연계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우리나라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동해안의 바닷물 높이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연안의 평균 해수면은 매년 3.03mm씩 높아졌고 동해안은 이보다 높은 매년 3.71mm씩 올라 서해안과 남해안보다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한편 지난 1991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3.8mm씩 올랐던 전국 연안의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최근 10년 들어 매년 4.27mm씩 올라 바닷물 높이 상승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선시대 삼척 지역의 행정과 군사 중심지인 삼척도 호부 관아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삼척이 태조 2년 삼척부로 승격되고 태종 13년 삼척도호부로 지명 변경 이후 지역 통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삼척도호부 관아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구시했습니다. 지역에서는 두타산 이승휴 유적과 준경묘, 영경묘에 이어 세 번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입니다. 삼척도호부 관아지는 2010년부터 4차례에 걸친 정밀 발굴 조사 결과 객사와 동헌, 내하 등 관아의 주요 건물 유적 등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면에서 60대 A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강릉 지역에 문을 엽니다. 강릉시는 영원한 자연과 벨리 등을 주제로 12개의 미디어 아트로 구성된 아르떼 뮤지엄 강릉이 오는 23일 개관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관광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국내 디지털 디자인 기업이 제주와 여수에 이어 세 번째로 선보이는 아르떼 뮤지엄 강릉은 10m의 층고를 확보한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 아트 전시관입니다. 고성군 의회가 내년도 고성군 본예산을 올해 예산 3,784억 원보다 264억 원 늘어난 4,048억 원 규모로 의결해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227억 원,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50억 원, 고성군 복합 국민체육센터 건립 52억 원, 현내정수장 정비사업 48억 원 등입니다.
군의회는 군의원들의 해외 연수 관련 예산 2,100만 원 등 군의회 자체 예산 7건 8천여만 원과 군수 업무 추진비 5,400만 원 등 17건 4억 7천여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삼척시의 농공단지 그린 공동작업장 구축 사업이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국비 3억 원을 확보하게 돼 모두 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공단지 그린 공동작업장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생산 가공 활동에 필요한 산업기기 사용이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시가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된 송정지구에 지역 연고산업인 막걸리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거점 시설을 구축합니다. 동해시는 국비 2억 원 등 4억 원을 들여 송정시장 일대 하우스 막걸리 제조와 체험 판매를 위한 막걸리 학교를 구축하고 체험 프로그램과 축제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또 막걸리 벽화와 포토존 등을 설치하고 주변 골목을 주막거리로 조성해 상권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양군이 올해 멧돼지 등의 유해 야생동물 1,561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양양군은 야생 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확산 방지를 위한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해 멧돼지 300여 마리와 고라니 1,200여 마리를 포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활동을 시작한 양양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은 내년 3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포획 대상 동물은 관련 법률에 따라 멧돼지와 고라니, 청설모, 까마귀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태백 지역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돕는 집수리 프로그램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태백시에 따르면 주민 23명으로 구성된 탄탄 집수리 지원단은 장성동 일대 혼자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집을 수리해주는 활동으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에서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탄탄 집수리 지원단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아직 한 가구밖에 집수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대상 가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열정과 감동을 담은 강릉올림픽 뮤지엄이 내일부터 이전 개관합니다. 강릉시는 녹색도시 체험센터에 임시 운영했던 강릉올림픽 뮤지엄을 사업비 8억 원을 들여 강릉 아레나 1층에 700여 제곱미터 규모로 확장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올림픽 뮤지엄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기증한 올림픽 트로피와 역대 올림픽 기념품,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과 성화봉을 전시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기념관과 동계올림픽 빙상 종목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으로 구성됐습니다. 강원랜드가 지역 상권의 부서 운영비를 미리 결제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섭니다. 강원랜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등 지역 상권에 부서 운영비 3억 5천만 원을 미리 결제하고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시점부터 사용하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앞서 강원랜드는 지난달 부서 운영비를 30%가량 증액해 지역 상권에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식 등이 줄거나 취소돼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